안녕하세요. 부천 요기조기TV 박중현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결국은 GTX-D 사업이 김포에서 부천 종합운동장역까지 연결이 돼서 GTX-B 라인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그래서 GTX-B와 GTX-D 사업의 최대 수혜 지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먼저 GTX 사업의 진행 상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GTX 사업은 지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초창기에는 GTX A 노선이 이 붉은 선으로 킨텍스부터 시작해서 동탄까지, GTX B는 송도에서부터 청량리까지, 그리고 GTX C는 의정부에서 금정까지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고요. 그래서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노선 A가 1.33, 그리고 노선 B가 0.33, 그리고 노선 C가 0.66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로 GTX-B는 2014년 2월 28일 날 1차 예비 타당성을 검토를 했는데요. 노선은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송도에서 청량리까지이고 예탁값은 0.33 밖에 안 됐었습니다. 참고로 예탁값 B/C는 Benefit/Cost로 비용 대비 편익을 뜻하며 1보다 클수록 사업 타당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예탁값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가 3기 신도시 발표가 됐습니다.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1기 신도시는 초록색 지역이고 2기 신도시는 황토색 지역, 그리고 3기 신도시는 파란색 지역인데, 먼저 2018년 12월 달에 1차로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됐는데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그리고 인천 계양이 1차로 발표가 됐고 2019년 5월달 2차 발표로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3기 신도시 발표로 인해서 초창기에 발표됐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노선이 이렇게 바뀌어서 발표가 됐는데요. 2차 예비 타당성 결과는 2019년 8월 21일 날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노선은 기존에 송도에서부터 청량리까지 됐던 GTX-B에서 새롭게 3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망우와 별내, 평내 호평, 마석까지 연결되는 GTX-B 라인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예탁값은 0.33에서 왕숙역을 지나갈 경우에는 1.0, 그리고 지나가지 않을 경우는 0.97로, 그리고 종합평가는 왕숙역이 지나갈 경우에는 0.54, 지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0.516으로 발표가 됐는데, 여기서 종합평가 점수 0.5점 이상이면 사업 시행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8월달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GTX-B 라인 확정하는 기간은 2022년에 시작돼서 2027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노선은 송도에서 남양주 마성역까지, 역수는 13개, 노선 연장은 80.1km, 최고 속도는 180km/h, 표정 속도는 100km/h이고 사업비는 5조 9,038억 원으로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GTX-B와 GTX-D 사업의 최대 수혜 지역은 부천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참고로 부천 종합운동장역 일원 역세권 개발 사업이 부천 종합운동장역에 새롭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은 2019년에 시작돼서 2024년에 마무리될 예정인데, 도입시설로는 융복합 R&D, 첨단 지식산업, 스포츠 및 문화시설, 도시농업공원, 친환경 주거시설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면적은 49만 제곱미터이고 주거용지로는 임대아파트가 1005호, 연립주택이 30호, 주상복합이 401호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징은 이 종합운동장역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쿼드러플 역세권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7호선 종합운동장역이 현재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대곡소사선이 2023년에 완공될 예정이고, 그리고 GTX-B와 GTX-D가 이 종합운동장역을 지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천 부동산에 관심이 집중이 되는데요. 먼저 부천 종합운동장역이 쿼드러플 역세권이 예상이 되고,
그리고 영상문화산업단지가 이곳에 건설될 예정인데, 영상문화산업단지에는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메타버스, 즉 AR과 VR 같은 신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천 종합운동장역과 영상문화산업단지에 관련된 유튜브 영상은 부천 요기조기 TV나 네오미 동서남북 TV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천 종합운동장역과 영상문화산업단지 이 중간에 1기 신도시인 중동과 상동 아파트 가격이 상승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GTX-B와 D 사업의 기대 효과를 보면 교통 여건이 열악했던 지역의 서울 도심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남양주와 구리시 등 수도권 동북부 지역이었던 곳이 남양주에서 서울역까지 기존의 72분에서 36분으로 단축이 되고, 인천, 부천 등 수도권 서부 지역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성도에서 여의도까지는 기존의 79분에서 38분으로 단축이 됩니다. 그리고 김포, 검단 신도시는 지역철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곳이 GTX-D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철이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김포 장기역에서 여의도까지 기존에는 41분에서 24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권에서는 특이하게 GTX 더블 역세권이 되고, 그리고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대장 홍대선, 신구로선, 제2경의선 등의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부천 부동산은 커다란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2021년 1월 첫 번째 주 대비 2021년 6월 네 번째 주까지 2021년 상반기 동안 수도권에서 어느 지역이 많이 상승했는지를 봤는데요. 우측 그림은 이 붉은 선이 GTX-A 노선이고, 이 황토색이 GTX-B 노선, 그리고 초록색이 GTX-C 노선, 그리고 파란색이 GTX-D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흥시가 가장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2사 대책 이후에 발표됐던 광명 시흥 신도시로 인해서 가장 많이 상승했던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고양시 덕양구로 현재 건설 중인 이곳이 GTX-A 때문에 많이 오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동두천시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그것은 GTX-C 때문에, 그리고 인천시 연수구는 GTX-B 때문에, 고양시 일산동구는 GTX-A 때문에, 수원시 권서구는 GTX-C 때문에, 그리고 부천시는 GTX-B와 GTX-D가 더블 역세권이 되는 것으로 두 곳이 겹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는 아직도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